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금전운, 즉 재물의 흐름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돈의 기운이 막혀 있다면 그 기회는 눈앞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하지만 금전운이라는 것은 단순히 운이 트이길 기다린다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을 어떻게 흐르게 하느냐, 어디서 멈추고 커지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장사가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매출이 뚝 끊긴다거나 좋은 기회가 눈앞까지 와놓고 이상하게 성사가 안 되는 경우 말입니다. 또 어떤 집은 똑같이 일하는데도 돈이 잘 모이고 어떤 집은 번 것보다 더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재물의 기운, 금전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의식이나 값비싼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막걸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기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풍수 비법을 활용한 분들 중에는 매출이 2배로 오른 분도 있고 오랫동안 묶여있던 계약이 풀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막걸리 한 잔이지만 그 안에는 곡식의 기운과 발효의 힘 그리고 번영의 상징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우리 조상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부자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풍수 비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저 술 한 잔, 막걸리 한 잔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 이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고 막혀있던 재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곡식과 발효의 기운을 담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옛날부터 풍년을 기원하거나 제사와 잔치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은 이 막걸리 한 잔이 어떻게 재물운을 불러들이고 또 어디에 두어야 돈의 기운이 자리 잡는지 방법을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집안에도 재물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막걸리가 왜 금전운과 연관이 깊은 걸까요? 우선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막걸리를 밥상에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제사상, 마을굿,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에 반드시 함께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막걸리는 곡식의 기운, 즉 땅에서 길러낸 재물의 씨앗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은 본래 재산의 근간이자 먹고 사는 힘이었고 그 곡식을 발효시켜 만든 막걸리는 땅의 기운과 사람의 정성이 함께 어우러진 상징물이 된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발효의 힘입니다. 막걸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기운을 불려나갑니다. 발효 과정에서 거품이 일고 향이 깊어지듯 돈 또한 잘 불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늘어나고 풍요로움이 쌓입니다. 그래서 막걸리는 풍수적으로 불어나는 재물, 커지는 복을 나타내며 단순히 지금의 돈이 아니라 미래의 번영을 불러들이는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막걸리의 색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뽀얗고 순백에 가까운 빛은 청정과 맑음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는 공간을 어지럽히는 탁한 기운보다 맑은 기운이 머물러야 재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고 보는데요. 막걸리 한 잔은 그 자체로 맑은 에너지를 공간에 불어넣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막걸리의 거품과 순환성입니다. 컵에 따랐을 때 생겨나는 작은 거품은 살아있는 생기를 보여주는 징표와도 같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여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돌고 돌 때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고 더 큰 부로 이어지지요. 막걸리의 거품이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져도 그 기운은 공간 안에 생명력과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막걸리 한 잔은 단순히 술이 아니라 땅의 기운, 시간의 힘, 맑음의 에너지, 순환성. 이 네 가지 요소가 한데 모인 풍요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올바른 자리에 두면 단순히 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풍요의 기운을 심고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재물운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풍수적으로 볼 때 막걸리 한 잔이 집안에 놓이는 순간 공간의 흐름이 바뀝니다. 풍요의 기운이 자리를 잡고 막혀있던 돈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주 듣는 사례 중 하나가 장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손님은 찾아오는데 매출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안쪽 벽에 막걸리 한 잔을 두고 나서부터 손님이 머물러 소비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이 들어오고 머물도록 바뀐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인간관계와 기회에서 드러납니다. 막걸리는 발효의 상징이므로 시간이 지나며 점점 기운이 커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제안이나 기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침내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지요. 마치 술이 시간이 갈수록 깊은 맛을 내듯 금전운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막걸리를 둔 이후로 그 공간이 맑고 깨끗해진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풍수에서는 이런 미묘한 체감을 곧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 한 병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재물이 들어오고 머물며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는 흐름을 만드는 매개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지만 작은 습관이 쌓이면 돈의 길이 넓어지고 부자가 되어가는 길목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실 텐데요. 집안에 어떤 장소에 두어야 재물운이 살아날지입니다. 막걸리 한 잔의 기운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지요. 같은 막걸리라도 자리에 따라 재물운이 불어나기도 하고 아무런 효과 없이 흩어지기도 하지요. 풍수에서는 특정 공간이 가진 기운과 막걸리의 성질이 조화를 이룰 때 재물운이 열린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곳은 현관 안쪽 벽입니다. 현관은 모든 기운이 집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기운이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온 기운이 머물러야 재물이 쌓이는 법이지요. 현관 안쪽 벽은 바로 기운이 머물고 정착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막걸리 한 잔을 두면 외부에서 들어온 손님운과 재물운이 집안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가게 사장님은 현관 바깥에 술 상자를 쌓아두었다가 기운이 빠져나가던 것을 안쪽으로 옮긴 후 매출이 서서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방의 귀퉁이 자리입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불은 활력과 열정을 상징하지만 지나치면 재물의 기운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이때 막걸리 한 잔은 곡식의 스배한 기운으로 불의 기운을 조율합니다. 덕분에 지출과 수익이 균형을 이루고 가정 경제가 안정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가스레인지 옆처럼 불이 직접 닿는 곳은 피하고 귀퉁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거실의 동쪽, 특히 식물 옆입니다.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으로 성장과 발전을 상징합니다. 막걸리의 발효와 확장의 기운이 동쪽 자리와 만나면 마치 물이 나무를 키우듯 재물 기운이 자라납니다. 특히 거실은 가족의 활동 중심지이므로 이곳에서 확장된 기운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금전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식물 옆에 두면 더욱 좋습니다. 식물은 물을 받아 자라나는 존재로 막걸리의 기운을 함께 받아
집안의 번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투자 손실로 고민하던 한 가정은 거실 동쪽 화분 옆에 막걸리 잔을 두고 나서 잃었던 수익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고 하셨지요. 이처럼 집안의 공간은 막걸리의 기운과 풍수적 조화가 잘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장식처럼 보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막걸리 한 잔은 공간의 일부가 되어 기운을 머물게 하고 재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열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실천 팁을 드리자면 막걸리를 잔에 따라 두면 벌레가 꼬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을 덮어놓거나 뚜껑이 닫힌 막걸리 한 병을 두어도 풍수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지닙니다. 막걸리의 곡식 기운과 발효의 에너지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지요.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깔끔하고 안전하게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됩니다. 막걸리 한 잔이든 한 병이든 집안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재물운은 머물고 금전 흐름은 안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막걸리 한 잔이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만 잘못된 자리에 두면 오히려 기운이 새어나가거나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중요한 것은 기운이 들어오고 머무는 흐름인데요. 이를 방해하는 공간에 막걸리를 두면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곳은 화장실입니다. 누가 화장실에 두냐고 말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풍수 물건을 화장실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풍수에서 배출과 정화의 공간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곳은 기운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자리입니다. 특히 물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고 음습하기 때문에 막걸리의 발효 기운과 결합하면 재물이 들어오기 전에 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변기 옆이나 세면대 근처는 절대 피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침대 머리맡입니다. 막걸리는 발효와 순환, 즉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반면 침실은 휴식과 안정의 공간이지요. 두 기운이 충돌하면 잠이 얕아지고 피로가 쌓이며 금전운 역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시는 용도의 막걸리라면 협탁 같은 옆자리에 두는 것은 괜찮지만 금전운을 위한 막걸리라면 침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 밖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막걸리병을 비롯한 소주병 등을 두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먹고 난 병을 집 앞에 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좋지 못하지요. 집 밖 현관 앞은 외부 기운이 들어오기 전 머무는 공간인데 이곳에 막걸리를 두면 재물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흩어져 버립니다. 특히 바깥 기운은 정화와 순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자리여서 막걸리의 기운이 머무르기도 전에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쪽 벽 근처도 주의해야 합니다. 남쪽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영향이 좀 더 강력해지는데요. 불은 때로는 재물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막걸리의 기운과 충돌하면 공간의 흐름이 오히려 어지럽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햇빛이 강한 남양집에서는 이 점을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직사광선이 있는 곳에 마실 물건들을 두는 것은 좋지 않지요. 결국 막걸리 한 잔의 효과는 단순히 두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자리에 두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잘못된 자리에 두면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기도 전에 흩어지거나 들어온 기운이 불안정해져서 금전운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운이 머무르고 순환하는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걸리만 잘 배치해도
금전운이 달라질 수 있지만 풍수에서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방법 중 가장 강력한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과 물인데요. 소금은 예로부터 불순한 기운을 빨아들이고 정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이나 오래된 상가 건물, 심지어 사찰에서도 입구나 구석에 소금을 두는 풍습이 전해 내려오지요. 들어오는 기운 중에서 나쁜 기운은 걸러내고 좋은 기운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막걸리나 생수를 함께 두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금이 공간을 깨끗하게 정화한다면 막걸리와 생수는 각각 풍요와 순환의 기운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금과 막걸리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이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나면 막걸리는 곡식의 기운과 발효의 에너지로 공간에 새로운 풍요를 불어넣습니다. 특히 장사나 매매처럼 기운이 돈으로 바뀌는 과정이 빠른 활동에서는 이 조합이 탁월합니다. 실제로 가게 입구 좌측 안쪽이나 사무실 책상 한켠에 소금단지와 막걸리 한 잔을 함께 둔 뒤 계약 성사가 술술 풀리거나 손님이 늘어났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막걸리와 생수 둘 다 금전운에 좋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막걸리와 생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생수는 맑음과 순환을 대표합니다. 즉 막힌 길을 뚫고 돈이 돌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요. 반면 막걸리는 곡식의 발효 에너지로 돈을 불리고 키우는 힘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생수는 돈의 길을 열어주는 매개체, 막걸리는 불어난 돈이 번성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생수와 막걸리를 각각 한 병씩 잘 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소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서 고민이실 텐데요. 소주는 투명하고 강한 기운을 지녔습니다. 풍수적으로는 불과 물이 결합된 에너지로 순간적으로 길을 트는 힘이 강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이나 단기간 성과를 원할 때 소주를 소량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옆에 두거나 카운터 한쪽에 작은 잔으로 소주를 올려두면 결단과 추진력이 붙는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주는 불의 기운이 강하므로 주방 불 근처, 남쪽 벽, 침실처럼 안정이 필요한 공간에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막걸리가 장기적인 번영을 상징한다면 소주는 단기적인 돌파구를 열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지요. 가정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그릇이나 단지에 천일염을 담고 그 옆에 막걸리 한 잔이나 한 병을 함께 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은 피하고 벽면 옆쪽이나 화분 옆처럼 눈에 크게 띄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소금은 습기를 머금으면 제 역할을 다했으니 교체해 주어야 하고 막걸리나 생수 역시 기운이 빠졌다고 느껴질 때 새 것으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절기나 중요한 날을 맞춰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소금과 막걸리, 생수, 그리고 소주까지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공간은 맑아지고 기운은 순환하며 재물운은 더욱 강하게 머물게 됩니다. 단순한 술 한 잔, 한 병이지만 그 안에는 집안과 사업의 기운을 바꾸는 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막걸리를 어디에 두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입니다.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나타나는 변화가 분명하게 감지됩니다. 막걸리 한 잔을 제대로 둔 이후 나타나는 징조는 환경 금전 관계 심리 네 가지 측면에서 드러납니다. 환경적 징조로는 집안이 갑자기 환해 보이거나 공기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리하지 않았는데도 깨끗해 보이고 햇빛이 더 밝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간의 기운이 맑아졌다는 신호입니다. 금전적 징조로는 뜻밖의 돈이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오래전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든지 예상치 못한 입금이 들어오는 경험이 대표적입니다. 작은 돈일지라도 흐름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관계적 징조로는 예전에는 내가 찾아다니던 사람이 먼저 연락을 주거나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필요 없는 인연은 서서히 끊어지기도 합니다. 기운이 바뀌면서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것이지요. 심리적 징조로는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막혔던 일이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실제로 작은 일부터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모두 금전운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멈추지 않고 꾸준히 실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작은 변화가 점점 커지고 재물의 길이 굳건해집니다. 결국 막걸리 한 잔 약간의 소금, 생수 한 병 같은 소박한 실천이 집안의 흐름을 바꾸고 장사와 매매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환경과 인간관계 금전 흐름에 나타나는 작은 징조들이 모여 요즘 뭔가 잘 풀린다는 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풍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다루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것이지요. 부자가 되는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의외로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은 곡식의 기운과 발효의 힘을 담아 시간이 갈수록 재물을 불리고 풍요를 만들어내는 풍수적 상징입니다. 그것을 집안의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만으로도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고 돈의 기운이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공기가 맑아지고 분위기가 밝아지는 작은 징조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금전적 기회와 인간관계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장식하듯 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간과 어울리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재물운은 안정적으로 머물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확장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병이 단순한 술이 아니라 여러분 집안의 재물운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전해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신 변화와 징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풍요의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